반갑습니다. 원불교 교화 현장에 다양한 울림을 전하는 종합 정보 프로그램 매거진 원입니다. 행복의 척도는 필요한 것을 얼마나 많이 갖고 있는가가 아닌 불필요한 것으로부터 얼마나 벗어나 있는가에 달려 있다고 합니다. 가벼운 몸과 마음으로 행복한 7월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원기 107년 7월 첫째 주 매거진 원 시작합니다. 베트남 호치민에 교법을 전하기 위해 남중국해를 건넌 한진경 교무가 부임 7년 만에 교당을 마련하고 법신볼 일원상을 모셨습니다. 호치민에 뿌린 씨앗이 교당 봉불로 이어졌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6월 19일 오전 10시 봉불을 알리는 경종소리가 베트남 호치민에 울려 퍼졌습니다. 한진경 교무의 정성스러운 타종에는 그동안 호치민에 교당을 설립하기까지의 노고가 배어 있었습니다. 전산 종법사님은 사형인 총부 해외 직할 교구장이 대독한 법문에서 혈심혈성으로 불사를 봉행한 것을 치하하며 법신불 사은의 보살핌과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원했습니다. 이어 사형인 교구장은 호치민 교당 창립의 공덕주인 강남교당 정지인 대호법에게 종법사 표창을, 호치민 교당 정덕기 교도회장과 이지경 범준비 교도에게는 교구장 감사패를 전달했습니다. 초청법사 김일상 원로교무는 봉불은 식에 참석하는 것에 그치는 게 아니라 시불, 생불, 활불의 이치를 깨달아야 한다면서 불생불멸의 진리와 인과보응의 이치에 대한 더욱 굳은 믿음으로 우리의 삶이 재중과 교화로 일관되게 하자고 설법했습니다. 봉불 타종부터 식을 마치고 참석자들을 배웅하는 자리까지 눈물이 마르지 않았던 한진경 교무는 교당 개척부터 봉불하기까지 합심 합력한 국내외 재가 출가 교도와 교당 교도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또한 정지인 대호법은 호치민 교화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범준비 교도의 큰아들 진루아 교도에게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한편 현재 호치민시는 1군 지역 벤탄 시장에서 9군 지역 수오 이티엔 테마파크까지 이어지는 지하철 1호선 공사가 한창이며 이 가운데 교당은 트득 신도시 지하철역 가까이에 위치하고 있어 지하철이 개통되면 호치민 전역에서의 접근이 편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울교구 상계교당이 새로운 법도량을 마련하고 6월 19일 이안 봉불했습니다. 서울교구 내 재가 출가 교도를 비롯해 김성환 국회의원, 최유미 시의원, 김준성 구의원 등이 참석해 봉불식을 축하했습니다. 노현성 사무국장의 사회로 진행된 봉불식은 서울교구 성가연구회 식전 공연으로 시작됐습니다. 이어 김교정 교도회장은 경과보고에서 원기 75년 원남교당의 연원으로 설립한 상계교당이 107년 1월 개축공사를 완료하기까지의 사항을 보고했습니다. 전산 종법사님의 치사는 이영덕 교화부원장이 대신 전했습니다. 전산 종법사님은 상계교당 이안 봉불이 있기까지 역대 교무의 염원과 재가교도의 기도 정성에 법신불 사은의 은혜가 함께하길 축원하고 상계교당 작은 도서관을 통해 사회공헌, 윤리경영을 실천한 해인식품 현철호 대표의 희사공덕에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이어 한덕천 서울교구장이 상계교당 교도일동과 현철호 대표에게 종법사 표창을 수여하고 김교정 교도회장에게는 교구장 표창을 전달했습니다. 한덕천 교구장은 설법에서 재가 출가 교도의 신심, 공심, 자비심이 뭉치고 뭉쳐서 원기 107년의 교단 역사를 이룬 것처럼 상계교당도 순역 경계 속에서 견딤의 시간을 잘 이겨내 오늘의 역사를 이뤘다고 치하했습니다. 또한 대산종사님의 끝까지 구하라, 얻어 지나니라, 진심으로 원하라, 이루어 지나니라, 정성껏 힘쓰라, 되나니라 법문을 소개하며 봉불을 통해 은혜가 넘치는 교당, 거룩한 명소로 거듭나는 교당이 되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웃종교를 대표해 참석한 정진우 목사는 오늘을 기점으로 상계동 지역에 새로운 법력이 생겨나서 지역사회를 환하게 비출 것이라 믿는다고 축사했습니다. 한편 상계교당은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의 건물로
지하는 내내 봉부스 작은 도서관을 열어 지역사회와 함께하고 1층 상가와 3, 4층 주거시설 임대로 교당 운영에 힘을 보태며 2층 대각전은 법회뿐 아니라 각종 세미나와 모임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원불교 21대 국회 법회가 코로나19로 2년 만에 재개됐습니다. 원불교 문화사회부가 주관하고 나상호 교정원장이 설법한 이 자리에는 이계호, 한병도, 김의겸, 김수흥, 양정숙 국회의원이 함께했습니다. 21대 국회 하반기를 맞아 6월 21일 오전 7시 30분 국회 본관에서 원불교 21대 국회 조찬 법회가 열렸습니다. 원기 105년 7월에 열린 21대 첫 국회 조찬 법회에 이어 두 번째로 당시 분기별 진행에 의견이 모아졌으나 코로나19 등으로 2년여 만에 다시 재개됐습니다. 전남 담양군, 한평군, 영광군, 장성군 이계호 의원은 19대 국회 때 김성곤, 전정희 의원님과 물컵을 목탁 삼아 우리끼리 법회를 보곤 했었는데 20대 국회 때는 교도가 혼자라 이럴 때 공부를 하자 싶어 두 달에 한 번 권도갑 교무님을 모셨다고 지난 시간을 돌아봤습니다. 이어 단일 종교 행사에 국회의원이 5명이나 참석하는 일은 어느 종단에서도 없는 일이라며 지속적인 정례 법회를 통해 국회를 법도량으로 만드는 데 함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익산을 한병도 의원은 함께한 김의겸 의원과의 일화를 소개했습니다. 한 의원은 청와대에서 운동을 하던 중 우연히 김의겸 의원과 주영훈 경호처장을 만났는데 셋이 얘기하다 보니 다 원불교 가족이라 반가워했다며 기다렸던 국회 법회인 만큼 더 열심히 정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비례대표 김의겸 의원은 국가와 당이 위기를 맞고 있는 가운데 지혜를 구한다며 종교와 정치라는 두 바퀴의 수레를 자주 수선해 고장나지 않도록 하겠다는 다짐을 전했습니다. 학창시절 교당과 총부를 지나며 늘 좋은 느낌을 받았었다는 익산갑 김수흥 의원은 원불교와 우리 지역구가 함께 성장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설법은 나상호 교정원장이 전했습니다. 나 교정원장은 대종사는 불상을 부처라 하지 않고 밭에서 일하고 들어오는 제자들을 부처라 했다는 일화로 국민에 대한 정치인의 자세를 짚은 뒤 5분 의원들이 대한민국이 정신적으로 더 좋은 나라가 되도록 애써달라고 주문하며 설법을 마쳤습니다. 한국전쟁 72주년을 맞아 피란 수도 부산을 들여다보고 코로나로 지친 부산울산교구 교도 및 시민들에게 큰 위로가 되어줄 음악회가 부산교당 대법당에서 열렸습니다. 6.25 한국전쟁 시절 피란 수도로서 1023일을 보낸 부산은 전쟁의 아픔과 애환을 노래로 승화시키며 어려운 시절을 이겨냈습니다. 이에 부산울산교구는 6월 21일 저녁 부산교당 대법당에서 6.25 한국전쟁 제72주년을 기념하는 피란 수도 천일 부산의 노래 음악회를 열고 부산울산교구 교도들과 시민들을 위로하는 한편 코로나로 인해 침체된 교화 분위기를 회복시키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이날 공연에는 소프라노 강소영, 김민성, 테너 양승엽, 베이스 박상진 등이 함께했고 연주와 반주는 부산시 전문예술단체 음악풍경전속악단인 프로무지카가 맡았습니다. 강소영 씨가 동요 나뭇잎배와 전시가요 아내의 노래를 선보였고 김민성 씨는 가곡 보리밭을, 양승엽 씨는 전시동요 무궁화 행진곡을 들려줬습니다. 박상진 씨는 전시가요 전우여 잘자라 및 가곡 비목과 명태를 노래했고 이어 전우 최고의 애창곡이었던 그리운 금강산은 김민성, 양승엽 씨의 듀엣 무대로 함께했습니다. 부산을 배경으로 만들어진 가요 굿세어라 금수나와 이별의 부산 정거장은 앙상블 프로무지카의 연주로 함께 관객들의 큰 박수를 받았습니다. 한편 50년의 역사를 가진 부산 원음합창단이 찬조 출연해 메들리 희망의 노래와 리듬 오브 라이프를 불러 더욱 뜻깊은 시간을 만들어줬습니다. 안인석 부산울산교구장은 이번 음악회가 코로나 이후 처음으로 대중이 모이는 계기를 마련한 시간이었다며 코로나로 힘들었던 마음을 음악으로 어루만질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부산울산교구를 위해 기꺼이 시간을 내준 프로무지카와 부산 원음합창단 및 함께해준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를 전하며 이제 모두 일상으로 돌아가 예전처럼 신앙생활도 열심히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부산울산교구 메타버스 어린이 법문축제에 부산울산교구 어린이들을 비롯해 광주 전남교구와 제주교구 소속 어린이들도 함께 시공간을 뛰어넘는 소통의 장을 실현해냈습니다. 부산울산교구 메타버스 어린이 법문축제에 참여한 어린이들이 메타버스 프로그램 인게이지 VR에 접속해 원차이드라는 방에서 2시간여 동안 축제를 즐겼습니다. 강당에 모여 진행된 결제식에서 이광익 부산울산교구 사무국장은 메타버스 법문축제는 교무님들이 메타버스라는 가상공간에서 교리도, 표어, 영주, 청정주 등을 가지고 놀 수 있도록 준비해준 법잔치라며 가상의 공간과 현실의 공간이 둘이 아니고 나와 아바타가 둘이 아닌 경험을 해보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경복궁 근정전 마당에서 펼쳐진 OX 퀴즈는 본격 법문축제 시작에 앞서 분위기를 고조시켰고 축제 마당에 마련된 법문암송, 교리도 및 표어 퍼즐 맞추기, 개송, 나도 정전 마스터, 원불교 테마 퀴즈 등 5개 부스에서 법문축제를 이어갔습니다. 또한 소태산 대종사님의 아바타를 발견한 아이들이 대종사님 이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라는 질문을 던지며 거리낌 없는 소통을 시도해 웃음을 자아내기도 했습니다. 이번 메타버스 법문축제를 총괄한 반송교당 김인서 교무는 우리 어린이들에게 어떤 꿈을 안겨줄까라는 질문으로 법문축제 공간을 꾸미고 준비했다며 이번 행사가 어린이들의 무한한 상상과 도덕적 인성을 이뤄가는 디딤돌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라고 말했습니다. 함께한 이웃교구의 반응도 긍정적이었습니다. 제주 표선교당 김성관 교무는 지역사회 어린이 2명이 메타버스 법문축제에 함께하기 위해 찾아왔는데 메타버스 법문축제가 교화에 많은 도움이 됐다는 소감을 전했습니다. 어린이들의 후기도 쏟아졌습니다. 신기하고 새롭고 재밌고 좋았다는 반응이 이어지는 가운데 부산 연산교당 송현지 어린이는 메타버스로 하니 신기하기도 하고 색다른 경험이었으며 다음에도 꼭 참가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전북교구 청소년 교화협의회가 전북교구 어린이 성적지 순례를 진행했습니다. 전북교구 내 어린이 회원 30여 명이 참석해 원불교 역사에 있어 전주 지역이 갖는 의미를 돌아보고 원불교 역사를 마음에 새겼습니다. 송악, 전주, 서전주, 진안, 평화, 인후교당 어린이 회원들이 함께한 전북교구 어린이 성적지 순례 온 마음으로 걷기는 6월 19일 오전 10시 교동교당에 모여 법회를 보는 것으로 시작됐습니다. 법회가 끝난 후 성적지 순례에 대한 안내와 함께 부채 만들기, 우리 가족 소원 적어 달기, 켈리 명상 등 다양한 체험 활동에 이어 오목대, 전주향교, 한병루 등 한옥마을 성적지 순례가 진행됐습니다. 이날 어린이들은 교동교당 앞마당에 들어서서 하얀 화강암으로 만든 일원상을 마주했고 일원상 왼쪽으로 서 있는 은행나무에 대한 설명을 들었는데요. 안희정 종사님이 큰 장마로 홍수와 함께 떠내려온 어린 소나무를 학생회원들과 같이 교당에 옮겨 심어 오늘에 이르게 됐음을 알게 된 시간이었습니다. 이어 완산구 교동에 위치한 유적지 오목대에서는 2대 종법사님이신 정산 종사님께서 3대 종법사 대산 종사님께 내린 법문을 전해 들었고 사적 제379호로 지정된 전주향교와 1924년 5월 19일 소태산 대종사님께서 기독교 조송광 장로를 처음 만난 한병루에 대한 설명을 들으며 원불교 창립의 자취를 되새기고 자랑스러운 원불교인으로서 신심, 공심, 공부심을 키웠습니다. 한편 오목대, 전주향교, 한병루 등 한옥마을 성적지를 순례하며 소원 주머니 매달기, 교당별 웃긴 사진 찍기, 부채 들고 콘셉트 사진 찍기 등 각 장소마다 주어진 미션을 수행함으로써 어린이들이 원불교에 대한 공부와 재미를 함께 경험하는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교화 회복에 교단의 관심이 쏠려 있는 지금 개별 교당의 학생 교도수 감소로 인해 법회 진행과 교화 부응이 어려운 상황에서 중앙교구가 학생 연합 법회를 열고 교화의 불씨를 살려내고 있습니다. 중앙교구가 학생 연합 법회를 통해 교화에 대한 열정을 한데 모았습니다. 지난 5월 28일 동영교당에서 첫 선을 보인 학생 연합 법회에는 교구 내 교당과 교립학교 법당 등 학생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1부 법회, 2부 레크레이션과 함께하는 친목의 시간, 3부 간식 시간으로 진행됐습니다.
이어 6월 18일에 진행된 두 번째 연합법회는 교구 내 교당과 교립학교 학생 80여 명이 참석해 북일교당 대각전에서 이뤄졌는데요. 일부 법회에서는 허선재 교무의 내가 가야 할 길을 주제로 한 설법으로 함께했으며 2부에서는 단활동을 통해 학생들이 서로를 알아가며 친목을 도모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편 중앙교구 학생연합법회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침체된 중앙교구 학생교화에 활력을 더하고자 중앙교구 장점인 근거리를 활용해 월 1회 각 교당을 순방하며 학생연합법회를 열고 있는데요. 학생교화의 불씨를 살리고 교우들 간 친목을 도모하자는 취지가 담겨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이전보다 완성도 있고 다채로운 법회와 즐거운 교당 생활을 경험하게 하고 더불어 교화의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 오늘도 중앙교구 교무들은 힘을 합쳐 법회를 준비합니다. 매거진원 초대석 시간입니다. 학력 인구 감소와 수도권 대학 쏠림 현상 등으로 많은 지방 대학들이 신입생 충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올해 신입생 모집 결과 100.4%의 등록률을 달성한 곳이 있습니다. 바로 원광보건대학교인데요. 국내는 물론 또 해외 취업까지 이어지는 대학 자체 시스템을 견고히 다져온 결과라는 평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원광보건대학교 우수과정 해외 취업 북미 과정 담당이신 이광현 교수 모셔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카메라 직접 보시고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원광보건대학교에서 치기공과 이광현 교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먼저 축하 인사부터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감사합니다. 지난 5월이죠. 원광보건대학교가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K-무브 스쿨 사업에서 8년 연속 해외 취업 지원 대학 및 우수 기관으로 좀 선정이 됐다고 들었습니다. 일단 일반인들이 K-무브 스쿨 사업이 뭘까라고 좀 생소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어떤 사업인지 좀 소개 먼저 해주시죠. 네, K-무브 스쿨 사업은 대학생들이 네. 안전하게 해외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정부 지원을 받아서 네. 대학 내에 설립하는 취업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이런 프로그램들이 대학과 별개로 움직이는 부분들이 아니라 네네. 학교 내에서 쉽게 얘기하면 해외 취업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해외 취업반이다라고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이런 대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전공들을 살려서 네. 해외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해외 취업에 필요로 하는 의학이나 직무 부분들이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을 학습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서 저희가 산업인력공단에서 매년 사업을 신청을 하고 또 평가를 받아서 네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K-무브 스쿨 사업은 매년 70개에서 80개 정도의 K-무브 스쿨 그 과정들이 개설이 됩니다. 네네. 이런 부분들에서 치기공과에서는 전국에 21개의 학교 중에 원광보건대학교를 포함해서 두세 개 정도의 학교들이 선정되고 있습니다. 21개 중에 두세 개 학교만요? 네, 치기공과만 봤을 때 네네. 이제 21개 중에 네. 이제 두세 개 정도 학교에게 그래도 치기공과로 한정 짓긴 하셨지만 그래도 21개 중에 두세 개만 선정되는데 또 원광보건대학교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사업을 또 평가까지 받고 이어진다는 게 되게 어려운 일인 거거든요. 네네, 정말 축하 인사를 또 가득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K-무브 스쿨 사업을 통해서 그래도 우리 학생들이 청년 세대들이 좀 꿈과 미래를 조금 더 현실적으로 또 그려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렇게 대학교 내에서 해외 취업을 좀 지원하게 된 계기가 따로 있나요? 네, 저희 지금 원광보건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지역적인 특색이 아무래도 지방에 있는 전문대학이고 네. 또 전체적인 사회에 이제 원하는 부분들이 환경이 4년제를 원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2000년 초반부터 글로벌 인재들을 양성한다는 목표로 초기에 국내 글로잉 역량 프로그램을 개발을 했습니다. 네. 글로잉 역량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은 글로벌에 날개를 단다는 저희가 만든 이제 신조어로 글로잉
역량 프로그램으로 네. 해외 취업들을 지원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사업들이 초반에 사업들이 교비로 운영이 되다 보니까 학생들이 산업체 맞춤형 교육보다는 조금 집체 교육에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네네. 이런 부분들이 취업자들이 현지 적응 능력들을 조금 높여주기 위해서 아무래도 저희가 해외 취업 지원 사업을 노크를 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원 사업에 선정된 이후부터는 소수 정예로 취업 예정자들을 교육을 시키고 네. 산업체별 맞춤 교육을 진행하다 보니까 양질의 산업체들이 많이 구축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2012년부터 K무브 사업을 진행하였지만 처음에는 서비스 학과를 중심으로 미국, 영국, 베트남, 필리핀 등 총 13개국에 현재 375명의 졸업생들이 취업해 있는 상태입니다. 네. 이 취업생들이 취업 비자로 전환을 해서 지금까지 장기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학생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또 수치로 들으니까 정말 잘 이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아무래도 글로벌 또 사회인 만큼 많은 대학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공을 좀 많이 들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네. K무브 스쿨 사업에 조금 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8년 연속이라는 것 자체가 단순히 8이라는 숫자가 가지는 의미 외에도 매년 평가를 받고 이게 이어질 수 있었다는 건 그만큼 그 회사도 또 잘 이뤄냈다라는 결과의 반증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는 게 우리 원광보건대학교가 가지고 있는 차별화된 그 무언가의 비법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어떤가요? 이런 비법은 사실 비밀인데 네네네. 저희가 가지고 있는 비법이라고 하는 부분은 큰 그런 비법은 아닙니다. 네. 아무래도 이 해외 취업을 하려고 하는 학생들이 해외의 어떤 문화적인 부분들의 경험들이 상당히 낮은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네. 가장 먼저 저희가 고심하는 부분들이 산업체와 그 취업생들의 매칭하는 부분에서 가장 큰 힘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네네. 이런 부분들이 모든 취업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직접 현장을 방문하고 대표님들과 미팅도 하고 네네. 또 대표님과 미팅과 함께 그 직원들도 네. 함께 간담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위 환경이나 이런 네. 부분들, 교통, 여러 가지 복합적인 부분들을 제가 판단을 하고 그런 부분들을 학생과 개인 심층 상담을 통해서 그 학생이 맞는 역량이 적합한 부분에 취업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저희가 중심적으로 하는 부분들이 소통입니다. 아무래도 산업체와 재학생 그리고 재학생 부모님까지 같이 소통의 창을 저희가 네. SNS를 통해서 많은 네트워크들을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취업한 학생들이 그 담당 교수한테는 얘기를 못하는 부분들을 네. 부모님이나 또는 산업체 대표님들한테는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또 반대로 부모님께 못하는 네네. 부분들을 담당 교수한테 진행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을 서로 정보를 공유를 해서 사전에 어떤 사고나 이런 부분들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네트워크를 계속 구성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저희가 산업체 맞춤 교육을 하고 있지만 네. 조금 남다른 산업체 교육 과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건가요? 저희는 크게 두 파트로 나누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 직종상 국가고시를 치르는 직종입니다. 네네. 그래서 국가고시를 치르기 전에는 전체적인 산업체 전반적인 공통교육을 진행을 하고 그리고 국가고시 이후에는 산업체의 교육 담당자가 교육에 참여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직접, 네. 네, 이 부분들은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담당 교수가 학생에게 과제를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네. 산업체, 미국 해외에 있는 산업체 담당자가 그 학생한테 과제를 제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1차적으로 이 학생은 본인 스스로 과제를 수행하고 네. 또 그 부족한 부분들은 담당 교수들께 자문을 구해서 완성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산업체 담당자들한테 피드백을 받고 그런 시스템들이 지속적으로 구축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졸업생에 대한 현장 적응 능력이 네. 아주 높아지는 것을 네.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산업체의 만족도 또한 같이 함께 높아지는 부분들을 동반 성장하는 부분들을 확인하였습니다.
정말 그럴 수밖에 없겠네요. 그런 부분들을 사실 접하지 못해서 굉장히 어려웠던 건데 네네. 이렇게 기회가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지만 이런 과정들이 또 후 피드백까지 이어지고 산업체도 좋고 학생도 좋고 교수님도 좋고 학교도 좋고 모두가 이렇게 좋은 결과들 좀 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뭐 이런 노력들 덕분이었는지 북미 디지털 심리보초사 양성 과정에 참여했던 우리 치기공과 재학생들이 또 미국이나 영국 해외 취업에 성공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네네. 실제로 이 친구들이 어떤 지원을 받았고 또 구체적으로 프로그램이 어땠는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네, 저희 그 지원 프로그램은 산업인력공단과 네. 교비 그리고 시도비 지원을 받아서 1인당 1,000만 원 이상의 지원 혜택이 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교육 과정으로는 기본적으로 회화, 인성교육 그리고 직무교육 등으로 네. 8개월간 총 700시간의 교육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이 처음 저희 치과기공도 현재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전환되고 있는 시대입니다. 네. 예전에 아날로그 시대 때는 해외 취업을 하기에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왜 네네. 그러냐면 기술이라는 부분이 하루아침에 숙달되는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네네. 특히 사회초년생들, 특히 저희 치과기공과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해외 취업의 문을 넘기가 상당히 초반에는 네.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디지털로 많이 전환되고 있는 과정 중에서 이런 해외 산업체에서는 어떤 매뉴얼화되어 있는 디지털을 활용을 한다면 저희 학생들은 그 매뉴얼보다는 응용을 할 수 있는 디지털로 접근을 하는 것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저희 학생들이 그 틈새 시장으로 네. 어떻게 보면 들어갔다고 볼 수 있겠죠. 오. 그리고 뭐 저희 치기공과 같은 경우는 국가고시를 통해 가지고 치과기공 면허를 취득을 하는 네네. 학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간에는 학부 수업, 또 야간에는 K무부 수업. 네. 아무래도 학생들에 대한 그 학업의 피로도가 상당히 높은 부분이 네네. 있습니다. 그렇지만 연수 후에는 최소 2년차 이상의 어떤 스킬을 가지고 졸업을 하기 때문에 다른 동기들과는 조금 다른 졸업 패턴을 가실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힘든 시간을 조금 보낼 수도 있지만 그 시간이 정말 헛되지 않은 2년 이상의 이미 실력을 갖춘 친구들로 성장을 할 수 있다. 8개월 단 700시간 이렇게 숫자만 들었을 때도 어마어마한 시간인데요. 조금 전에 설명했던 것 중에 회화 부분은 뭐 좀 당연하게 이해가 될 것 같고요. 직무 교육도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인성 교육은 어떤 방식으로 또 진행되나요? 인성교육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학교에서 네. 이루어지는 교화 활동들도 많이 있지만은 네네. 플러스 알파로 미국이나 지역에 맞는 또 맞춤식 인성교육으로서 네. 저희 그 학교에 계신 교무님들께 저희가 따로 어떤 정규화적인 그 네. 교육 과정이 아닌 맞춤식으로 인성교육을 저희가 부탁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 네.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상당히 인성적으로 많이 풍부하게 해외로 출국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인성도 갖췄는데 실력도 좋고, 우리 학생들을 반기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치기공과 학생들뿐만 아니라 원광 보건대학교 학생들이 해외 무대에서 또 본인의 역량을 또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이런 글로벌 교육 프로그램이 있다고 하는데 네네. 또 소개를 해주신다면요. 네. 저희 원광보건대학교에서는 해외 취업뿐만 아니라 네. 모든 재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해서 입학에서 졸업까지 네. 단계별로 글로벌 교육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단계별로 다. 네, 그렇습니다. 첫 번째로는 재학생들이 가장 인기가 많은 토익 캠프가 있습니다. 네네. 이 토익 캠프는 4주에서 6주간 네. 200명 정도의 학생이 이제 그 한 학기당 100명씩 해서 평균 1년에 200명의 학생들이 교내 기숙사에서 합숙을 하면서 토익을 공부하게 되는 겁니다. 네네. 아무래도 이렇게 시간적인 부분들이 이제 그 합숙을 하다 보니까 네. 어떤 만족도나 이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높은 부분들이고 900점대 이상의 고득점자들도 매년 속출되고 있고 전체적인 이 200명에 대한 평균적으로 봤을 때 시작했을 때와 끝났을 때의 어떤 토익의 점수 차이가 최소 200점 이상 많은 점수들을 네. 학생들이 취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코비드 때문에 잠시 네. 중단된 해외 어학연수입니다. 해외 어학연수 같은 경우는 저희가 세부 출장소에서
동계, 하계 두 번으로 이루어지는데 필리핀 내에 검증받은 강사진들로 구성해서 그룹 레슨 또는 1대1 레슨, 다양한 의학 교육과 문화 체험, 네. 그리고 봉사활동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학기 중에 해외에서 현장 실습을 통해 학점을 부여하는 글로벌 현장 학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글로벌 현장 학습은 교육부 주관 한국전문대학교 교육협의회에서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총 16주간 이루어지며 8주 의학, 8주는 전공 실습으로 미국, 캐나다, 호주, 일본 등으로 매년 20명 이상의 학생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와 같이 단계별로 다양한 글로벌 교육 프로그램 운영한 결과 저희가 글로벌 교육에 참여한 학생과 참여하지 않은 학생들의 네. 어떤 국내 취업률로 봤을 때는 참여한 학생들이 월등히 높은 부분들을 데이터를 확인할 수 네네. 있었습니다. K무브 스쿨을 통해서 해외 취업도 진행되지만 저희가 글로벌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자체 해외 취업반으로 운영해서 다양한 각도의 다각도의 해외 취업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학생들이 참 좋아할 수밖에 없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너무 많다. 진짜 다들 반응이 좋을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이런 이야기를 쭉 들으면서 정말 잘 갖춰진 우리 원광보건대학교의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막 하시면서 제가 드는 생각은 교수님께서 참 어깨가 무거우시겠다. 많이 또 힘드시지 않을까라는 또 생각도 들거든요. 네네. 특히나 또 해외 취업 북미과정 담당 또 교수로서 어깨가 많이 무거우실 것 같은데 실제로는 어떠신가요? 사실 사업을 운영하면서 많은 힘든 부분들은 있습니다. 네. 그러나 이 보람은 그 어려움의 몇 배를 학생들이 저에게 주는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사실 학생들한테 네. 미래에 관련되어 있는 밑그림을 그려주는 역할을 할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색칠을 하는 것은 학생들의 몫입니다. 네. 그러나 이쁘게 색칠한 그 졸업생들이 저에게 다시 밑그림을 그리라고 연필을 선물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들을 많이 받습니다. 네. 이 부분들은 해외에 정착한 졸업생들이 현지 사회 분위기들이나 그리고 기술의 변화 그리고 산업체에서 요구하는 사항들 네. 이런 여러 가지 많은 정보들을 저에게 다시 피드백을 통하기 때문에 사실 제가 졸업생들에게 다시 큰 도움을 받고 있는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긍정적으로 또 많은 피드백을 또 다르게 또 생각해 주시고 또 학생들 다시 돌려주시는 이런 순환의 과정들이 이어지는 것 같은데요. 사실 8년 연속이라는 것 자체가 계속해서 반복돼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지만 증명된 결과의 반증이다. 그러면 가장 궁금해하는 거는 그래서 지금 친구들은 어떻게 지내고 있는가, 이 친구들이 어떻게 성공할 수 있었는가 이런 직접적인 사례 경험담일 텐데 네네. 그런 시간들을 또 공유하는 자리도 있는지 네네. 아니면 또 이 자리를 통해서 또 소개를 직접 해주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네, 알겠습니다. 뭐 보통 재학생들이 가장 먼저 길을 여는 곳이 선배들 말을 가장 맞습니다. 많이 듣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코비드라는 큰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2019년도, 2020년도에 취업한 그 졸업생들 전원이 지금 현재 미국 영주권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에서도 진행이 또 원활하게 잘 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친구들은 산업체에서 어떤 스폰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사실 불가능한 부분들인데 현재 그간의 취업생들의 노력의 결실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졸업생은 인턴 과정이 끝나고 한국으로 귀국을 하고 네. 저희 이제 학교에 전공 심화 과정에 등록을 하였습니다. 이때 등록할 때 미국 내 인턴 회사에서 네. 1년치 전액 학비를 오. 회사에서 지원을 했고 또 이 과정이 그 전공 심화가 끝나고 네. 다시 미국으로 재취업을 희망 시 회사에서 모든 비자 비용을 내겠다고 하는 그런 약속도 받았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현재 미국 인턴 과정 이후에 제3국으로 다시 재취업하는 학생들 그리고 한국에 돌아왔다가 다시 미국 내 학업을 연장하려고 하는 학생들이 점점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런 선배들의 노력이 지금에는 해외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신입생들한테 네. 길을 많이 열게 하는
정말요? 그리고 네. 요청도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혹시 교수님께서 가장 기억에 남는 학생이 있으실까요? 아무래도 그 해외 취업을 했을 때 첫 번째 제자가 기억에 가장 많이 남을 지금도 것 기억에 같습니다. 남으신가요? 네네, 어떤 그렇습니다. 친구였나요? 그 친구는 남들과 좀 다르게 리더십이 강했습니다. 그리고 윗사람을 공경을 할 줄 알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미국이라는 사회가 좀 개인주의적인 네네. 사회를 가지고 있는데 이 친구는 품에 안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네. 그쪽 현지에 계신 분들한테 너무 새로운 또 한국의 이제 문화를 또 한번 느낄 수 있다 보니까 네네. 그 친구가 어떤 그 평판이라고 얘기를 해야 네네네. 되는데 그 부분들이 미국의 한 주에 네. 전체 소문이 날 정도로 어머, 네. 그러다 보니까 다시 또 저한테 그 친구의 영향으로 또 취업 연계를 요청하는 산업체들이 생기고 이런 부분들이 계속 순환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그 친구 한 명이 잘한 게 그 친구한테는 당연히 좋겠지만 이 친구가 잘함으로써 후배들도 다 믿고 원광 보건대에서 오는 친구들은 다 믿을 수 있어 잘한다 이런 네. 평이 이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걸 다 지금 선배들이 잘 이뤄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일단 해외로 나가는 것도 중요한데 해외 이제 취업자에 대한 사후 관리도 그 못지않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이어지지 않으면 사실 계속될 수 없으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관리들이 진행되고 있나요? 아무래도 국내 어떤 사후 관리보다는 네. 해외에 있는 학생들의 사후 관리가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제가 1년에 한 번 또는 2번 정도 직접 방문을 해서 학생들과 간담을 하고 네. 또 그 산업체 대표님들과 미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교육과정이나 이런 부분들은 산업체 대표들과 같이 공유하기 때문에 네. 매년 새로운 아이템으로 업그레이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주기적으로 졸업생들과 제가 1년에 계속 어떤 일마다 갈 수가 없기 때문에 네. 주기적으로 화상으로 회의를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네. 이런 문제가 발생되기 전에 먼저 해결하려고 하는 저희 생각을 가지고 있고 네. 그리고 아무래도 시차와 거리 차이 또는 뭐 즉각적으로 처리하기 네네. 힘든 부분 또는 이제 문화적인 차이로 인한 어떤 생각지도 못한 많은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이럴 때는 그 회사 대표님들 또는 매니저님들과 계속 정보를 공유해 가면서 문제 해결을 계속 지금까지 해오고 있고 아직까지 저희가 8년 동안 해외 취업을 진행해 왔지만 해외 취업 이후에 중도 포기하는 학생들은 단 한 명도 아직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결과네요. 네. 이러면 1년에 뭐 한두 번 직접 가시기도 하지만 수시로 또 화상회의를 통해서 미리 이제 예방하는 차원에서 이야기를 많이 들어주고 소통을 하시는데 혹시 이러한 소통의 가장 좋은 선례로 이렇게 이야기 좀 들어줘서 좋은 방향으로 좀 이끌어갔던 그런 일이 있으실까요? 아무래도 처음에 우리 친구들이 네. 취업을 하고 낯선 환경에 문화적인 차이나 또 네. 음식도 다르기 때문에 특히 여학생들 같은 경우는 좀 많이 힘들어하는 부분들이 네. 있습니다. 그럴 때 이 학생의 그 개인 상담을 통해 가지고 어떤 목표 의식을 제가 다시 네. 한 번 더 고착을 시켰고 그 친구가 다시 마음을 가지고 1년 후에는 또 좀 더 성숙된 모습으로 국내에 들어와서 네. 또 전공 시험화 과정을 거쳐서 추후에는 제3국으로 또 나가려고 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좋은 이런 그 예시들, 사례들, 이런 선례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하나하나 다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아마 언급이 좀 어려우실 것 같은데요. 이런 조금 적응도 어려울 수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봉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수님께서 이런 해외 취업을 좀 좋게 보시는 이유, 강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가장 큰 장점으로는 다양한 국적의 다양한 인종들과 어울릴 수 있는 다문화 경험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학생들에게 다문화 경험이 왜 중요할까요? 네. 이런 부분들이 성향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은 네. 조금의 적극성만 보인다면은 외국인 친구들을 사귈 수도 있고 네. 또 그들과 소통을 하면서 나와 다른 특성과 문화를 느낄 수 있는 가장 큰 베네핏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문화 경험?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한국보다는 조금 여유로운 워라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그래서 아무래도 국내에 있는 사회 초년생들과는 조금 다소 차이가 있겠지만은
해외 취업을 통해서 노동관에 관련돼 있는 변화, 그리고 라이프 스타일의 다양화를 통해서 일에 대한 능률 상승과 또 본인의 여가 시간을 활용하면서 삶의 가치가 확립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사실 무형의 본인의 재산이 되지 않을까 네.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잘 모를 때는 사실 또 경험을 많이 해보면 그 안에서 또 찾아낼 수 있는 것들이 생기는데 경험조차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참 더 나아갈 수가 없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많은 것들을 열어주고 있다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네네. 심지어 재학생뿐만 아니라 졸업생들까지도 교육에서 계속해서 본인들의 역량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부분도 참 인상 깊은데요. 해외 취업을 할 때 기술 당연히 중요하고 직무 교육도 필요하지만 조금 전에 이제 인성 교육도 담당한다고 말씀을 해주셨던 것처럼 네네. 정신개벽을 개교 이념으로 두고 있는 우리 원불교 정신을 좀 이어나가고자 하는 의지가 아닐까란 좀 이런 해석도 되는데 맞나요? 어떤가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아무래도 사회초년생들 같은 경우에는 기술의 편차는 비슷하리라 생각합니다. 아, 네, 그러나 이제 사회 초기 저희 학생들에게 강조했던 네. 부분들이 인성과 예의 범절이었습니다. 이 부분들이 교내 다양한 교화 활동으로 또 쌓은 인성들이 먼 타국에서도 저희 졸업생들이 어떤 바른 사람이라는 인식이 강하게 어필이 되고 이런 부분들이 또 구두로 전달이 되면서 저희 졸업생들을 찾는 산업체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네. 그리고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는 표와 같이 네. 저희 직종도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전환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K무브 스쿨 과정으로 기술을 겸비한 준비된 인재들이 아무래도 넓은 세상으로 진출하고 네. 갇혀있는 생각을 버리고 열린 생각으로 또 자신의 능력을 주위 사람들한테 베풀 수 있는 인재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 부분은 어떻게 또 학습으로 하기에 좀 어려움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 기술보단 상대적으로 오히려 기술의 편차는 또 어린 친구일수록 학년이 조금 낮을수록 크게 변화가 없다면 오히려 우리가 더 집중해야 될 부분은 기본적인 이제 인성 교육에 있다라고 이렇게 좀 이해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 혹시 계획하고 있는 것들이 또 있을까요? 올해 저희가 현재로는 미국과 영국 네. 이원화되어 있는 취업체가 좀 한정적으로 되어 네네. 있지만은 현재 호주, 캐나다, 독일, 두바이 등에 대한 국가별 맞춤식 교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다양한 국가로 진출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또 이번 팬데믹으로 온라인 교육에 대한 필요성이 두각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다양한 온라인 콘텐츠 개발과 해외 산업체 및 교육기관과의 교육 및 기술 교류를 통해서 유학생 유치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이야기를 쭉 듣고 나면 오지 않을 수 없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그럼에도 내년이나 내후년 계속해서 이제 원광보건대학교의 문을 두드릴 우리 잠재적인 우리 학생들에게 선배들이 해주는 이야기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또 교수님으로서 해줄 수 있는 이야기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추천한다라는 이야기를 어떻게 전해주시겠어요? 네, 저희 대학 같은 경우에는 2013년에 네. 전문대학 전체 135개 중에서 우수 21개 대학을 선정하는 세계적 수준의 네. 전문대학의 월드 클래스 컬리지에 선정이 네. 되었습니다. 이때 그 대학들 중에서도 글로벌 역량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가 리더 대학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경험하지 않은 부분에서는 누구나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러나 해외에서 일을 하면서 그 문화를 경험한다는 것은 20대가 아니면 하기 힘든 결정이라고 네.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젊은 학생들이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도전한다면 여러분의 꿈이 열릴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 해외 취업에 관심 있는 친구는 너무 당연할 것 같고요. 혹은 한 번쯤 고민은 해봤지만 막상 두려워서 좀 막막해서 고민을 하고 있다면 아마 이 이야기를 듣고 결정을 좀 내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도 듭니다. 이 외에도 또 재학생들도 있고요. 또 교수님을 또 거쳐갔던 많은 또 졸업생들도 있을 거고 함께하고 있는 우리 학교 많은 분들이 계실 텐데 네. 이분들에게 또 하고 싶으신 말이 있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카메라 직접 보시고요. 충분히 네. 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시면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목표를 가지고 있는 사람과
목표를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은 차이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목표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여러 가지 풍파에 쉽게 움직여서 시간을 허비하는 사람이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목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한 걸음 한 걸음 목표에 가까워져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래서 이 시대의 젊은 친구들이 목표를 가지고 도전한다면 세계 속의 원광인으로서 중추적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학생이 성공하고 사회에 또 공헌하는 대학이란 전통적인 가치 아래서 학생들의 미래를 위해서 뛰고 또 뛰고 있는 우리 원광보건대학교가 있는 한 오늘도 그리고 우리 앞으로의 날들도 우리 청년들의 미래는 더욱더 밝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치로서 이미 드러나고 있죠.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에서도 인정해주는 학교 그리고 모두가 인정하는 학생들이 가득한 곳이 바로 원광보건대학교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초대석은 여기까지인데요. 오늘 또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화를 할 때 마법의 비율로 통하는 5대1 법칙이란 게 있습니다. 부정적인 발언을 한 번 했다면 격려나 칭찬 같은 긍정적인 표현을 적어도 5번 이상은 해줘야 상대와의 관계가 원만히 유지될 수 있다는 건데요. 더워지는 날씨 속에서 서로를 배려하는 말과 행동, 마음이 더욱 필요한 시간입니다. 매거진원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